안녕하세요. 펀더드의 민동필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기 사람들한테 이제 온라인이지만 워크숍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요거는 뭐 교수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 거지만은 예, 교수라는 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겁니다. 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한 6시간, 5시간에서 6시간 그 뭐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원래 워크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방법에 대한 것,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워크숍을 제공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게 그 힘들어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그 공부를 할 때 사고력 부분과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지식을 공부하는 방법. 요 경계선을, 요 경계라고 해야 되겠죠? 요 경계를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게 사고력이라고,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뭐 우선적으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바로 이겁니다. 학생들이 지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10가지를 배웠다고 쳐볼게요. 네, 10가지를 이렇게 쭉 배웠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20명이 있으면 20명, 50명이 있으면 50명, 100명이 이 지식을 배우잖아요. 예, 요게 뭐 책에서 나온 것까지 다 합친다 치면은 한 열이라고 하는 지식을 배워서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 학생들이 지식을 가지고서는 써먹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다 비슷비슷하게. 걔 중에 이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조금 다르게 쓰는 학생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뭐를 뜻하는가? 10개를 배웠는데 10개를 비슷하게 알고 있고, 시험을 보면은 10개를 배웠는데 10개를 가지고 묻는 질문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70점을 받는다던가, 뭐 80점을 받는다던가 이러면은 70%, 80% 이걸 비슷하게 따라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요. 100점을 맞으면, 야, 저 학생 굉장히 사고력이 있고 똘똘하구나. 뭐 90점을 받으면, 쟤 괜찮구나. 만약에 30점, 20점을 받으면, 야, 너는 깡통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식을 내가 정확하게 그대로 반복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요. 있는 것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다는 것. 이게 뭐를 뜻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흔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죠?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서 보면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대학생들이나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이 하지만은 한번 보세요. 거기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는가? 대부분이 딱 줄 서서 그대로 있으면서 체계적으로 여기서 딱 오면은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배운 대로 아는 그대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못하면 직업 잡을 수가 없죠. 맥도날드에서도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뭐 서브웨이나 이런 데서도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왜? 가르쳐준 것도 정확하게 못하는데 그 사람들 거기에 쓸 수가 있을까요? 예. 자, 그 얘기는 뭐냐? 지식을 확인하는 질문이나 이런 시험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100점을 맞는 사람들 또는 지식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 비슷한 표절 시비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문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을 뜻하느냐?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졸업해서 물론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뭐 패스트푸드나 아니면은 뭐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겠지만, 예. 나중에 가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주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키는 일밖에 못하는 그런 직장에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를 뜻할까요? 인생이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고력이 들어가야 있어야죠. 예. 사고력이 들어간 상태에서 100점을 맞으면 그 사람들은 앞길이 트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무리 지식 가지고 10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걸 배운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그런 형태라면은 결코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직업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만약에 내가 그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데 같은 부서에 5명이 있어요. 5명이나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배운 대로 이것만 가지고 조합해 가면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들면은 그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가져와서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서는 아 이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제가 이미 한 거잖아. 이거 이미 저쪽에서 만든 거잖아. 네가 만든 거 뭐니? 라고 물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오래 가지 못하겠죠. 예. 자, 그게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의 사고를 막아놓고 사람의 사고 자체를 사람을 노예화시킵니다. 앞서서도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지식을 구하려고 하면 지식을 얻은 사람에게 가서 저희 국어를 해야 되고 가르쳐 달라고 국어를 해야 되고 또 국어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비법을 전수받으려면 수제자가 되죠. 예. 수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끔 가야 되고 말 그대로 이 지식을 찾아가는 이 부분은 노예화, 스스로를 노예화 시키는 겁니다. 그 스스로를 노예화 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권력의 개가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의 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얘기할 때 욕설에 이런 거 있죠. 개새끼, 소새끼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동물에 비유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게 달래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노예화 됐을 때는 동물의 비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동물의 비유를 하죠. 개, 원숭이 이런 거세요. 자, 그러면은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여기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해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해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가르쳐준 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고력은 무엇이냐? 사고력은 앞서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스스로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하던가 뭐 결정을 내리고 말 그대로 결정권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실제로 그냥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접근법으로는 이거를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시험 성적을 봐보세요. 100점 맞았다고 사고력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또 30점, 40점 맞은 사람이 사고력이 없을까요?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질문입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이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딱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 라는 식으로 하고 왜 그런데요? 라면서 이렇게 딱 질문하면 그런 걸 왜 물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건 뭐냐면은 왜? 라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고력적으로 조금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구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왜냐는 질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가, 답이 올 때 답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할 때도 써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왜냐는 질문을 딱 했는데 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고력이 없는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겁니다. 야, 올 여름에 내가 비키니를 입으려고 아니면은 내가 올 여름에 우통을 벗고 저희 해변가 가가지고 근육 좀 보이게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왜? 라고 했더니 비키니를 입기 위해서 또 근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답이 오죠. 이거는 사고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뭐 목표는 줄 수는 있죠. 목표 자체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뭐가 이게 뭐냐면요. 몸을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했을 때 뭔가를 보여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용도. 이거는 저희 말씀드리면 이거는 동물적 본능입니다. 예, 동물적 본능이라기 때문에 동물적 본능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체는 사고력이 아니라 지식 쪽에 매달립니다. 왜냐? 지식이, 여러분들 왜 사람이 지식에 매달리는지 아세요? 알고 있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과일을 내가 쭉 놓고 있는데 얘는 독이 있어, 얘는 먹어도 괜찮아, 얘는 먹을 때는 뭐 껍질을 까야 돼, 얘는 씨를 먹으면 어떻게 돼, 이거를 내가 머릿속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아플 확률이 줄고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생존으로 가는 것, 보여주는 것 또는 생존으로 가는 것은 사고력적이 아니라 지식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뇌 자체가 인간의 가진 두뇌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고력이 키워지지를 않죠. 이 목표를 가지고선 하면은 한 가지는 얻을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쪽을 천재적 사고라고 얘기를 한다면, 천재적 사고요.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고는 영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힘은 들겠죠. 왜냐?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예요. 그래가지고 배우를 하는데 내가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나리오를 쭉 읽어봤더니 이거는 살이 빠져서 날씬해야지 이런 것을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배우가 그러한 시나리오 작업 딱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운동을 하든 어떻게든 먹는 것들 참든 살을 빼죠. 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봤을 때 톰 행스인가 하는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화 안에서 살이 쪘더라고요. 그 전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 전 영화인가 거기서는 굉장히 말랐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나온 것은 오히려 또 살이 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저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 살이 찐 그걸로 그 역할을 했을 때 그게 표현이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거였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목표가 하나가 주어지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심한 고통을 참아가면서 해야 되죠. 먹을 거 안 먹고 살을 빼가면서, 그리고 이 표현을 하겠다, 무엇인가를 내가 목표를 두고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하면 연기를 잘할 수 있죠. 연기에서 표현력이 뛰어날 수도 있죠. 해봤으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 사람은 연기가 늘 수가 있겠죠. 그거는 영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사고력이라고 하는 이 천재적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쪽 분야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아세요? 반대입니다. 나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나리오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 내가 살을 뺄 것인가, 근육을 키울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주어졌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내 몸 상태는 이러이러하고 내 체격은 이러이러하고 여기에다 지금 나는 배도 좀 나와 있고 또 근육 힘은 약하고 이 몸 자체가 좀 왜소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쓰면은 저 같은 경우는 키도 작고 하니까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한 사람이 상대 배우가 있으면 나는 왜소하게 보인다. 그런데 역할은 강하고 어떤 조직의 그런 무슨 어떤 강함을 보여줘야 되고 근육의 힘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위해서 근육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을 때 저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근육을 굳이 여기서 더 키우면서 하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지금 주어진 상황,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고력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거죠. 비가 오면은
아, 비가 오네. 이게 비가 오는 것이 멈춰야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데, 또는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를 탓하고 뭐 저기 짜증이 비가 와서 짜증이 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머릿속으로 내가 그러면 지금 비가 오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러이러한 일인데, 이거를 그럼 내가 했을 때 비가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내 몸을 춥지 않게 하면서 가가지고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비가 오는데 내가 산에 가야 되면은, 그래, 비가 오는데 산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산에 가면은 돌도 이런 것도 굉장히 미끄러운데, 그렇다면 나는 이 비 오는 상황에서 산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가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그렇게 갈 때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가면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고 그 산행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발을 하면은 신발의 그 밑에 그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들을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스파이크 같은 거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두뇌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고력과 지식의 차이는, 여러분들 지식에 매달리는 사람들은요, 또는 뭐 영재 수준도 그렇고 뭐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경우든 간에 지식적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요, 물론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두뇌는 조금 더 돌기는 돕니다. 예. 더 활발하게 돌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요. 자,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예, 남의 탓을 많이 하고 그 핑계를 많이 냅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짜증을 많이 냅니다. 제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이런 식으로요. 사고력을 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래, 제가 저렇게 행동해, 그럼 나는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게 저렇게 지금 상황이 돼 있어, 그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주어진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돼가지고 딱 했을 때 그 상대방보다 내가 사고력이 위다라고 하는 걸 보고,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이제는 나한테 덤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종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사람들 위에 딱 올라가서 콱 내려 누르죠. 한 번에. 예. 이게 바로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서 싸움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구조, 피라미드식 구조에서 윗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구박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굳이 티격태격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과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뭔가가 안 돌아간다 해가지고 분노하고, 예. 작은 것에 기뻐하고, 뭔가 있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딱 들어갔더니, 뭔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 장난감을 하나 구하고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막 짜증내고 있었는데 사줬더니 좋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짜증내고 화내고 작은 것에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 그대로 그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경우, 사고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력은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고, 이거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왜 이 훈련이 처음에 이제 사고력과 이 지식을 구분하는 이 훈련이, 경계를 구분하는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사고력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혜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요, 엄청 달라집니다. 지혜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흔히 여러분들 이제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낼 때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화가 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탓하면은 그건 아예 그냥 그냥 동물과 다를 바가 없고요. 내가 화가 나요. 네, 지금 화가 나는데,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나는 지금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지혜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게 뭐냐면은, 경계선을 봐야 됩니다. 이 분노가 뭐냐면은, 이게 동물적 본능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실제로 인간의 두뇌,
인간이 가진 고유의 두뇌의 영역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을 해서 찾아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이거죠. 내가 지금 음식을 뭐라 그럴까요?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기가 정상인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들끓고 있죠. 저것까지는 가야지 되는데. 그런데 묻습니다. 스스로. 그럼 나는 왜 저기까지 가려고 하는가? 나는 왜 저 높은 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가? 그랬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한 답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는 그게 목표죠. 또는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려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패라고 이야기할까 봐. 성공, 실패 또는 좋다, 좋아서 나빠서 내가 저기까지 가면 기쁠 것 같아서 정복했다는 그런 기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저게 맞을 것 같아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분법적 이런 답에서 나온 이거는 동물적 본능입니다. 동물들도 좋다, 싫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 있죠. 동물적 본능입니다. 동물적 본능이 뭐냐? 그 동물적 본능이기 때문에 산 정상에 오르겠다. 정상에 그 산을 정상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동물적 그 목적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에는 동물적 본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화가 엄청나게 치밀어서 컨트롤이 분노 조절이 되지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실패하면 할수록 화는 더 쌓여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별의별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그 뭐죠? 정신병인들 있죠? 그거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몰려올 겁니다. 그것들이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경우. 예. 그러면 인간의 지혜는 뭐냐? 인간 지혜의 영역에서 그 화가 났을 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 동물적 본능을 없애고요. 인간만의 두뇌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딱 봤습니다. 산꼭대기에. 그랬더니 산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왜 산을 올라가려고 하지? 그래서 산을 딱 봤더니 산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고 그 꼭대기를 봤더니 그 바위가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나 저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산꼭대기 보니까 저 산꼭대기가 지금 바위야. 근데 바위가 색깔이 좀 까매. 나는 저 바위가 어떤 종류의 바위인지 궁금해. 그래서 나는 산꼭대기 한번 올라가 볼 거야. 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쌓여 있을 때, 저 지금 산에 눈이 쌓여 있잖아. 저 산이 여름 되면은 녹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서 나는 만년설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층층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한번 가서 좀 보려고 해. 그래서 궁금해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답이 나올 때가 바로 인간의 두뇌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에서 구분하는 방법,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렇게 제 분노 조절 안 되고 뭐 이런 것은 동물적 이 사고력이 아니라 이쪽이라고요. 예. 지혜의 영역으로 가면서 감정이라는 것, 화가 나고 이랬을 때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그렇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제 이 사고력과 지식을 구분하는 것들이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면 될수록 이제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혜 쪽으로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가시게 되면은 이제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저 옆에서 직장의 상사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갖다 집어 던지면은 집어 던진 대로 그거 집어 던졌더니 이게 다 퍼져가지고 이게 다 다시 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가지고선 죽고 예. 굳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그 상황 속에서 두뇌의 영역에서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위다라는 걸 하나씩 보여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들 위에 딱 올라왔을 때 이 사람들이 느꼈을 때 쟤는 뭐야? 쟤는 뭔데 저렇지? 라고 딱 느끼는 순간은 바로 딱 올라서서 밟을 수 있는 준비가 돼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영역에서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 또는 뭐 이해를 해가지고서는 지식을 알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시험을 보고 이것에 매달리는 삶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데이터를 스스로 모으고 내가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그 훈련을 해 나갈 것인가. 그 둘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쪽을 사고력을 이어서 지혜의 영역으로 가서 삶의 자유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 평생을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일, 또 그 이상 시키는 일을 잘해서 거기서 먹고, 뭐 물론 그렇죠.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빠르게 준비해서 빠르게 나가면은 그 사람을 자를 이유는 없죠. 기계가 대신할 때까지는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것인가. 그러니까 이쪽은 삶의 자유입니다. 예. 이쪽은 행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나 이런 것을 얻었을 때 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쪽 영역이죠. 지식의 영역. 예. 그래서 이쪽의 영역에서의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하면서 남들이 던져주는 그 월급 받으면서 월급이 오늘 요번 달에 저희 올해 뭐 한 10% 올랐어. 이런 걸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월급 올랐어? 걔네들이 나를 필요로 하나? 그럼 뭐가 필요로 했을까?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하고, 그래 그러면 얘네들이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 월급을 올릴까? 안 올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면 얘네들이 월급을 올리도록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나가면서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는 두뇌 싸움이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고민거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그 고민으로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갈 길을 찾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머리 싸움이 끊임없이 가고 두뇌가 끊임없이 돌고, 그렇지만 반면에 자유를, 삶에서의 그런 어떤 고통에서의 완전한 자유로 갈 수가 있고, 이쪽은 기쁨은 얻을 수 있고 행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뭐 노예화되면은, 노예가 노예임을 인정하려면 행복하게 살겠죠. 또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주인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다른 노예에 비해서 먹을 거 더 주면은 행복하겠죠. 예. 근데 어쩌겠습니까? 노예는 노예죠. 예. 권력의 개는 권력의 개입니다. 아무리 높아져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돼보세요. 어떤가? 그 권력이 더 힘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그 다른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종속이 돼가지고 또 그 노예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인간은 이 속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쪽은 머리 두뇌끼리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쪽에서의 경쟁은 자유로운 경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나요? 바이러스 얘기하면서 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를 얘기하면서 그랬죠.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도 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이게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 나를 보호해서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적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 사회도 다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면서 경쟁이 되고, 경쟁이 됐을 때 내가 더 자라날 수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오고 가면서 경쟁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경쟁은요, 이쪽과는 다릅니다. 이쪽은 권력자가 많이 갖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이러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잘라내죠. 해고하죠. 예. 그리고 뭐 경기가 안 좋다는 이름으로, 뭐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름으로 뭐 잘라내거나 이런 거 하죠. 이거는 말 그대로 지식에 매달린, 말 그대로 동물들의 세계, 개들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오던 돈이 100이었는데 지금 한 50으로 줄었으니까 내 것도 지금 이만큼 줄이고, 물론 이게 두뇌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은 항상 있죠. 가져가는 것에 대한 것들. 그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가 전체 들어오던 게 100인데 50으로 줄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줄일 수 있는 건 이만큼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줄일 수 있는 건 얼만큼이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럼 가는 돈 몇 퍼센트 하고 내가 가진 것에서 몇 퍼센트 줄여가면서 우리 이 시기를 같이 한번 헤쳐나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함께 살아가는, 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고, 이쪽은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르면서 해고됐고, 그 다음에 언제 다시 기약도 없이 해고시키고 그걸로 끝나면서 내 것을 지키는 쪽이고, 그 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냐 아니면 동물의 사회냐. 그리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그 사람 개개인이, 이쪽 사회에서의 어울려서 살 사람 개개인이 사고력을 갖출 준비가 적어도 돼 있고 그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분노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죠. 예. 사고력이 계속 늘어가고 지혜 영역으로 가야 분노 조절도 되고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늘어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쪽 길이냐 이쪽 길이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예, 이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욕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욕심. 예,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경계를 보는 것, 예? 경계를 나눠서 딱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의 뭐라 그러죠? 기준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는 것, 구분하시는 것들 한번 훈련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이 코비드 끝나고 나면 저는 지금 머리도 못 깎고 있는데 이제 미용실이 열었으니까 아마 2주 정도 있으면 머리를 깎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 전에 다시 비디오를 만들게 될지 아니면은 그 코비드가 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올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